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56번째 선택한 오늘의 한자어는 하품입니다. 옆에 그림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졸릴 때, 산소가 필요할 때, 뇌에 산소가 필요할 때,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하는 생리적인 어떤 반응 중에 하나죠. 하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한자어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사전에는 이 하품이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한자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한자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컨텐츠와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배경색을 제가 바꿨어요. 기존에는 상당히 어두운 검은색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흑판, 칠판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밝은 색. 하지만 또 너무 밝으면 또 눈이 부시니까 살짝 어둡게 해서 제가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품. 영어로는 소문자로 있습니다. yawn 이렇게 얘기하고요. 길게.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졸리거나 고단하거나 배부르거나 할 때, 배부를 때도 나오는군요.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하품을 하면 공기 중에 산소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하품을 보통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품을 하면 좀 신기한 게 눈물이 좀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군가 하품을 하면 나도 따라서 하고 싶은 그런 아주 신비한 욕구가 생기는 것도 재미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품이라고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 말만 순우리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하품이 한자로 에서 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만큼 상당히 발음이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 한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나라 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회욤, 상당히 특이하죠. 하피욤, 이게 이렇게 건너간 게 상당히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뭔가 좀 비슷한,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하회욤에서 하피욤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피욤에서 하품으로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 문헌에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690년 출판된 역해 상에 보면 이 하피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가로 되고 이거 흠으로 되고 가흠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피욤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90년 몽의 상편에 보면 타 합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 중국어와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바로 보겠지만 중국어에서는 하품을 합흠이라고 해서 하지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써요. 이게 때릴 타자잖아요. 그래서 하품을 하다라는 거를 나 하지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보면 이 하품과 우리 하품의 발음의 유사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어떻게 쓰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꾸짖을 가자고요. 얘는 흠자입니다. 하품할 흠자예요. 실제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린다는 것인데 이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실 합자, 웃을 합자로도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는 하하 이렇게 해서. 근데 합흠 이게 좀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전화 오는 거를 무음으로 깜빡했어요. 네, 자,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실 합자에 그렇죠? 하품 흠자를 써가지고 합흠이라고 해서 하치엔 혹은 허치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보단 현대 중국어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본어 볼까요? 일본에는 하품 흠자 그대로 쓰고요. 혹은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일본어로 아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것도 들어있는 게 좀 신기하죠. 이 하품이고요. 이게 별신자잖아요. 신장하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기지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하품할 때 기지개를 같이 켠다. 뭐 여기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자를 쓴다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하품할 때 흠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합흠이라고 한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꾸짖을 가자 같은 경우는 말씀 언에 이 가랑도 통용이 되고요. 어쨌든 양심의 가책 할 때 이 가자를 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설명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하품이라는 말을 하피움, 하품 이렇게만 썼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학 언해 중에 부녀자를 위한 여소학 언해에서 가져왔고요. 거기에다가 역주를 한 겁니다. 그렇죠? 번역하고 줄을 달아놓은 건데 그거를 세종 한글 고전에서 다시 우리말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걸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신 곳에서는 좀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들어올 때 어쩌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중에 트림이 맞지만 트름이라고 했던가 봐요. 옛날에는. 그렇죠? 어쨌든 재채기와 기침과 합흠과 기지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품 흠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1882년에는 합흠이라고 실제로 썼던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으신 분은 박문호라는 분인데 부녀자를 위해서 수학 언해 중에 좀 여성에게 알맞은 부분만 좀 가려내어서 언해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보시면 하품과 기지개, 합흠, 그 다음에 이 한자 이 세 개가 연관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합흠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런 문헌이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저처럼 이 한자와 연결시켜가지고 흠에서 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전혀 그 근거 없는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던 게 아까 그 일본어에서 아급이라고 했을 때 흠신까지 다 썼잖아요. 이것도 일본에서는 그냥 하품만 의미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기지개까지 포함되는 것.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자의 그 활용에 관해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여기에서 영상을 그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마실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어문회에서 정한 훈이고요. 실제로는 물고기가 많은 모양도 있고 웃는 소리도 있고 꾸짖는 소리도 있고 마시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린 마실합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입구자에 합할 합자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입으로 하는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마실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이제 금자도 각본을 살펴보면 이게 입에 무언가를 머금고 있다라는 해석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입과 입의 만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자는 항상 변천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마실 합자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지만 하품할 때도 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음역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밀이라는 한자가 사전에 검색이 됐습니다. 한자 사전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하미라고 해서 중국의 정말 변방이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지역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투르판 지역이죠.
여기에 보시면 하미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좀 작게 첨부를 했어요. 중국에서도 유명한 참외? 참외가 오이죠. 오이니까 오이 과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멜론. 이 중간쯤 단계에 되는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의 이름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많이 나니까 하미과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합미리라고 음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쓰고요. 또 하나도 있습니다. 합이빈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발음을 하면 하얼빈이라고 되어 있죠. 하얼빈 이 글자가 이렇게 간체자로 되고요. 이 글자도 아주 간단해지죠. 이렇게 하얼빈이라고 하면 이쪽에 있습니다. 아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였고 상당히 먼 거리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 음역자에서 많이 쓰이고요. 하얼빈 같은 경우는 예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한 그 장소로도 우리가 유명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쪽은 이제 만주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죠. 원래는 청나라 때는. 그래서 이쪽에 러시아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중국 문화와 관련된 컨텐츠를 진행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건축물도 있고 러시아식 건축물도 있고 하지만 하얼빈에도 유명한 게 맥주가 또 유명하죠. 무슨 맥주일까요? 러시아식 맥주입니다. 칭다오는 독일식 맥주가 유명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얼빈 맥주도 상당히 마실만 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이거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이 들어가는 합할 합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됐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품 흠자입니다. 그렇죠? 이 한자 자체가 하품을 나타내고요. 이 갑골문의 이제 형상을 보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출자는 한자 로드고요.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입을 크게 벌리다 뭐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되고 이 글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글자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지러질 결자의 약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자로도 읽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많이 본 적은 없고 이런 결자와 비슷하게 쓰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빚을 진다든가 할 때 많이 중국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발음은 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품을 하면 산소가 부족해서 부족하다. 그 다음에 빚이라는 뜻도 돈이 부족한 거니까 추가되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하품 흠자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품 흠이 왜 생성됐는지를 일단 살펴보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흠결이란 말 있죠? 이게 결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흠결이라고 하면 이건 결이라고 안 읽고 흠으로 읽는 거죠. 흠결, 흠결. 발음을 잘 모르겠네요. 저는 흠결이라고 하는데 흠결로 하겠습니다. 일정한 수요에서 부족이 생김. 꽤 쓰죠. 문어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쓰고 일본에도 써요. 치엔, 취에 혹은 캐닝캐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흠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가? 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흠이라고 하면 물건의 흠집, 모자라거나 잘못된 부분이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 많이 쓰죠. 흠이란 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3번의 뜻도 많이 씁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그러면 또 알게 되었네요. 자, 흠이라는 게 한자였구나. 그렇죠? 하품 흠자인데 하품이 뭔가 부족하다의 뜻도 있기 때문에 흠집이 나다 뭐죠? 라고 할 때 하는 그 흠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흠이 있다 라고 할 때 흠입니다. 흠결이라는 말도 있고요. 흠담이란 말도 있어서 갖고 와봤는데 이거는 험담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험담할 때는 험할 험자를 아예 써버립니다. 이렇게 쓰지만 일단 뜻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흠구덕 이런 말도 처음 봤네요. 남의 흠을 헐뜯어 험상궂게 말함 또는 그런 말을
흠담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죠. 흠에 대해서 나누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대신 험담과는 구분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하품 흠자는 우리 주변에 있었네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하품 흠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지러질 결자는 일단은 제외하겠습니다. 하품 흠자가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려 주시길 바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마실 음자죠. 그래서 보면 먹을 식자, 물론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씁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무언가를 먹을 때 그렇죠? 언제 입을 가장 많이 벌리는가 해서 봤더니 보통 물을 마시거나 액체를 마실 때 보통 많이 벌어지죠. 입이. 물론 뭐 상추쌈을 해서 먹을 때도 많이 벌어지겠지만 좀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마실 음자에 이 입 벌릴 흠자가 있다는 거. 하품 아니고 입 벌린 걸로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재밌고요. 또 하나는 그 취사. 그렇죠? 그 전기밥솥 같은 데 보면 밥솥 같은데 취사 버튼 이런 거 있죠. 취사병도 있고요. 취사반도 있고 한데 그 불 뗄 취자도 하품 흠자가 들어간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불이 있고 흠이 있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겠지만 여기에 이제 뭐 장작도 넣고 불을 이렇게 피웠겠죠. 그림은 죄송합니다. 그럼 당연히 풀무질을 할 수도 있고 발로 밟을 수도 있겠지만 풀무질을 할 때 보통은 가장 원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래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입을 벌려서 바람을 불죠. 그래서 이 바람 불는 것과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불 취자. 이것도 취자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는 바람을 불다의 뜻도 가지고 있다. 불을 피우려면 바람을 불어줘야 불이 살아난다. 불 뗄 취자도 에도 하품 흠자가 있습니다. 하고자 할 욕도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는 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욕심을 부리는 것, 우아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입을 벌리는 것은. 이건 골곡자잖아요. 계곡에 있는 이제 물이 이제 내려오는 모양인데 그거를 입으로 다 받아 마시려고 하는.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걸 다 받아 마시는 거는. 그래서 원래는 욕심의 뜻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그냥 중성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생기면서 욕심을 뜻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 더 붙여서 글자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필요에 따라 새로 생긴 거죠. 얘는 욕심 욕자입니다. 욕자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고자 할 욕자나 욕심 욕자에 왜 하품 흠자가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경할 흠자도 보면 사실은 이거 쇠금자가 있죠. 금을 보고 와 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금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돈이 금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원래 욕심을 내다의 뜻도 있었겠지만 공경하다의 뜻으로 왠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뜻이 공경할 흠자도 이렇게 됐고요. 불 취자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입으로 바람 부는 거니까요. 기쁠 흔자도 마찬가지죠. 기뻐하는 모양의 입을 벌리는 게 있죠. 이 노래 가짜에도 보통은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도 많지만 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이게 원래는 노래의 뜻도 있었어요. 근데 욕심 욕자처럼 나중에 노래라는 뜻은 좀 따로 만들어야겠다. 뜻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형의 뜻도 있고요. 무슨 시도 뜻도 있고 김간이 이간이 할 때도 이 가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는 따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하품 흠자를 넣어서 입을 크게 벌려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됐죠. 이것도 나중에 생긴 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할 환자도 보세요. 이거는 황새의 뜻이라고 하는데 황새 관자인가요? 그럴 거예요. 황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눈썹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 황새의 눈썹이 상당히 길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언가 기쁠 환자죠. 기뻐할 때 눈썹이 올라가는 모양을
본 떴다고 합니다. 상당히 설명이 재밌죠? 그러면서 눈썹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입은 벌리고 그래서 기쁠 환자가 기뻐하다 기쁘다 이거 써야 되는데 환자도 하품 흠자가 있다는 게 재미있죠. 탄식할 탄자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그 하품 흠자에 관련한 한자 설명으로 묶으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설명 다 해보겠습니다. 탄식할 탄자 같은 경우는 어려울 난자 있죠. 이제 새 추자가 들어가는데 에다가 얘가 붙은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입에서 한숨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붙이면 너무 한자가 복잡해지니까 세 추자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하품 흠자를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입을 벌리고 한숨을 쉬는 모양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쉬다 헐자도 이게 그죠? 갈자인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제 쉬는 거죠. 숨을 헐떡이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간헐적이다 할 때 그 쉴 헐자입니다. 간헐천 이런 거 할 때 모두 이런 글자에 하품 흠자가 들어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기했습니다. 한자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품은 순수 우리말일 수도 있지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합흠이라는 한자랑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하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그 배경에 있는 이 흰색 배경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고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품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하품이 한자에서 왔는지 아니면 순 우리말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컨텐츠를 녹음하는 강의를 녹음하는 마이크는 예티 X고요. 이번에는 그 음장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프리셋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예티 X의 마이크 음장으로 녹음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예전에 사용했던 마이크보다는 좀 잘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